자, 181페이지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개념은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면서 한다는 것까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하고 똑같은데요. 특징이 상대방과 뭐 하는 거죠? 통정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짜고 하는 거짓말을 말하고요. 효과는 항상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거든요. 법정 보시면 108조가 나오죠.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이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여기도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는데 사례를 구성해서 내고요. 의가 나오고 판례는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판례는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한 겁니다.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첫째,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두 번째, 통정, 허위, 표시로서는 무효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눠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앞에 그 비니 표시도 판례가 나왔는지 설명 안 드렸는데 그냥 결론만 외우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뭐는 아니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근데 뭐이긴 하죠? 통정허위 표시로서는 무효이다.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오히려 편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번 강의 때 설명은 안 드렸어요.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구별 개념이 나왔는데 이 구별 개념 좀 이따 봐야 되고요. 하단에 보시면 이제 요건에서 183페이지에 요건이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1번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요. 2번 의사표시가 불일치돼야 되고 3번 불일치를 스스로 어떻게 해요? 알면서 해야 되고요. 4번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해야 되고 5번 왜 이딴 짓이 됐는지 이유나 동기를 묻지 않습니다. 간단하고요. 효과가 나오는데 이 효과는 이제 사례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례. 자, 이런 사례가 보통 나와요.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요. 근데 문제는 돈을 안 갚으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K가 강제 집행 경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 두었다. 이런 사례가 나오게 되고요. 물론 효과는 요 가장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갑에게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아직도 있는 거죠. 첫 번째 점입니다.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갑이 을에게 해놓은 것은 뭐가 아니냐면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요. 자, 아까 우리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의 매매가 무효인 것은 통정 허위 표시여서 무효이지 요 자체가 뭐는 아니에요? 반사회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 놓은 것은 뭐가 아니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므로 갑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도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주의하실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직접 말소를 청구하지 못하고요. 갑을 대의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왜 대의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드릴 건데 중요합니다. 좀 설명드리면 우리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고요. 특정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하는데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고요.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다면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로서 물권이기 때문에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뭐 할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죠? 절대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기 때문에 채권이 있는데 이 채권은 갑한테만 돈 달라고 행사해야죠. 병한테 돈 달라고 지랄 그러면 병한테 뒤지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니까 물권을 행사할 때는 굳이 뭐 하지 않냐면 대의하지 않아요. 근데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채권을 행사할 때는 뭘 하게 되냐면 대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연습을. 갑이 A라는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줘서 현재 을이 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요. 병에게 뭘 해줬냐면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 거죠? 예, 병 거죠. 그죠? 이중매물 원칙주의하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데 그러면 병이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으니까 점유하고 있는 을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직접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아니면 갑을 대의해서 나가라고 해야 돼? 예,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유권은 뭐죠? 물권.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제는 갑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고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이때 을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누가 이제요? 을이 요구할 수 있겠죠. 이때는 직접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갑을 대의해야 돼요? 네, 대의한다. 왜냐하면 을이 갑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고요. 아직 을에게는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그러니까 을은 갑한테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려고 병한테는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으니까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면 결국은 직접 하느냐 말소해달라고 요구하느냐 문제는 그 사람에게 물권이 있느냐 채권이 있느냐 문제인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K는 갑에게 1억을 빌려줬다면 1억 원을 누구한테만요? 갑한테만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누구한테는요? 을한테는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K가 을한테 직접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 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어떻게 해요? 대의해서 통해서만 말소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갑과 을의 행위는 사해행위란 이유로 K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을은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란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왜 없냐면 을이 채권자이긴 하지만 금전 채권자가 아니라
토지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특정물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판례는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하려면 무슨 채권자야 되냐면 금전 채권자여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K는 을은 금전 채권자가 아니니까 갑과 병간의 매매를 사행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었어요? 취소할 수가 없었는데 K는 갑에게 1억을 빌려준 뭐예요? 금전 채권자인 거죠. 따라서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를 사행이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유는 K는 뭐예요? 금전 채권자고 여기서 을은 뭐죠? 특정물 채권자, 금전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거 그러니까 나온 김에 갑이 을과 가장 매매 통정허위 표시라고 을에게 등기 났잖아요. 그죠? 근데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잖아요.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악이에요. 자, 통정허위 표시 무효인 경우에 누구면 소유권을 취득해요? 선이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니까 이때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어요. 병이 악이면. 을을 대의해서 말소해달라고 합니까? 직접 말소해달라고 합니까? 직접인 거죠. 자,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무효고 병이 악이면 병의 등기도 뭐죠? 무효잖아요. 누구 거죠? 갑 거. 갑에게 뭐가 있어요? 소유권. 물권이 있고 물권은 모든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뭐예요? 절대권이기 때문에 병이 만약에 악이라면 굳이 뭐 하지 않습니까? 대의하지 않고요. 갑은 병에게 직접 말소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제3자라고 하고요. 물론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지만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통정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주의할 점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무가 실을 필요는 없다. 뭐 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 이기만 하면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제3자 병은 선임을 추정받는다. 따라서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만약 갑이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요구한다면 누가요? 갑이 병이 악임을 갑이 입증해야 되는 것이지 병 스스로 자신이 선임은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모든 제3자가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진이 아닌 의사표의 제3자도 선이 이기만 하면 되고 무가 실을 필요는 없고 제3자는 뭐임을 추정받아요?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병이 자기 앞에 또다시 등기된 것을 기하여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정을 보통 뭐라 그러냐면 전득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전득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교재 보시면은 효과에서 1번 허위표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다. 그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2번 제3자에 대한 효과에서 누구한테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교재 나오는 내용은 요거겠죠. 무가 실을 필요는 없고 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이게 판례까지 설명드린 것이고
나번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경우 정은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선악 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우측에 답원에서 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 의미가 나옵니다. 일단 이게 어떤 문제냐면 제3자라는 말이 뭐냐 요거거든요. 일단 갑과 을 당사자는 제3자가 아니고요. 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상속을 통해서 넘어왔다면 그 사람도 뭐가 아니냐면 제3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주의도 승계시키기 때문에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가 되는 거죠?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병과 정은 제3자이지만 K는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통정어의 표시에서 제3자가 되려면 가장매매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제3자고요. 통정어의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박스로 정리되어 있는데 외울 거는 아닙니다. 일단 1번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이거 외우는 게 연습입니다.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다시 매수했다면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뭐죠? 제3자가 되고요. 2번 가장매매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도 가장매매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뭐죠?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뭐냐 하면 가장행위 통정어의 표시 후에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뭐가 아니라는 거죠? 제3자가 아니란 얘기, 제3자란 얘기고요. 우측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나오는데 1번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인데 요 K를 의미합니다. 양도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든 양수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든 다 새롭지 않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요. 2번 가장 매매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제3자가 아닌데 이유를 설명드릴 거고요. 3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수익자 기억나시나요? 우리 계약법 할 때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 제3자는 처음부터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뭐가 아니냐면 제3자가 아니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 기억나시나요? 이런 거 했죠.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갑이 1억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하면서 매매 대금 좀 병에게 지급해라 1억을. 그럼 이게 뭐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갑을 우리가 뭐죠? 요약자라고 하고 을을 뭐죠? 낙약자라고 하고 병을 수익자 또는 뭐죠? 제3자라고 하는데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요 매매 계약에 처음부터 뭐가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제3자가 될 수가 없고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이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는 건 대단히 뭐죠?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채무자가 돈을 빌린 시점이 가장 양도 전에 돈을 빌렸을 테니까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닌 거고요. 5번 저당권 등 제한물권의 가장 폭에 있어서 기존의 후순위 저당권이라 제한물권이라는 말은 기존이라는 말은 뭐죠? 가장 폭이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이 가장 폭이 됐다는 이유로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됐어요. 그러면
을의 저당권이 2순위, 1순위로 순위가 승진이 되겠죠. 그죠? 말소가 되면. 그죠? 그죠? 근데 만약에 가장 포기됐다는 이유로 무효란 이유로 말소가 뭐가 돼요? 회복이 되면 다시 이 사람은 2순위에서 1순위, 2순위로 순위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가장 포기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었다. 뭐 하잖아요? 새롭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이라는 말은 가장 포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6번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 다시 채권을 양수한 사람도 이 사람도 제3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거 일종의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따로 저기 설명드려야 될 것이 뭐냐면 2번인데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외우셔야 돼요.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다라고 외우시고 그보다 이게 무슨 손해배상 채권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좀 지워보면 을이 을가짜고 가짜로 매매한 것처럼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해놨더니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이 선이라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갑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갑은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이 건물은 날아간 거고요. 을에게 결국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을이 지금 갑의 부동산을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을이 받은 돈은 뭐죠? 지 돈이 아닌 거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내 건물 팔아먹고 받은 돈 내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요. 아니면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하게 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을은 갑의 건물을 병에게 팔아먹었으니까 고의로 타인에게 뭘 입힌 거죠? 손해를 입힌 거죠.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고요. 요 손해배상 이 청구권, 이 채권을 예를 들어서 무에게 양도했다면 요 무가 결국 뭐냐면 가장 매매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이 되고요. 이 사람은 뭐가 있냐면 제3자가 아니라고 따로 하나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무효로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병한테 팔아먹었는데 병이 선이면 일단 건물은 날라갔고 갑은 을에게 팔아먹은 놈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불법행위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요 손해배상 채권의 양수인은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라는 거 하나 좀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철회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죠? 철회할 수가 있는 거고요. 5번 적용 범위인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둘이 짜고 하는 것이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넘겨보시면 이제 기본 확인 문제에서 작년도 문제가 나와 있죠.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권 이전 의사 없이 을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몄다면 이게 뭐죠? 통정허위 표시고요. 갑은 악이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되고 악이면 소유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또 갑이 병이 악일 때 말소를 청구할 때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대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접 뭐죠?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2번 일의 경우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선이더라도 갑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근데 조금 이게 3번과 4번과 5번은 우리 시험범위 좀 벗어나고 있는데 이걸 왜 넣는지 모르겠어요. 좀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토지를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 놓기가 좀 뭐예요. 그래서 친구인 을과 만나가지고 네 이름 좀 빌리자.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약정을 뭐라 그러냐면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명의신탁과 통정어의 표시가 같은 것인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이 있긴 한데 우리 판례는 다른 것으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따지게 되냐면 둘이 짜고 가짜로 등기해놨다 그러면 통정어의 표시고요. 이름을 빌렸다 그러면 뭐죠? 명의신탁. 이렇게 판단하셔야 되고요. 명의신탁은 뭐라고요?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름을 빌려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갑을 명의신탁자라고 하고요.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하는데 현재 부동산 실권례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요.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인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고요. 따라서 갑은 자신 소유권자라는 이유로 의뢰 등기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까지는 무엇과 똑같아요? 통정호의 표시와 똑같아요. 뭐가 달라지냐면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에요.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정어의 표시에서 제3자는 뭐여야지만 소유권을 가져요? 선이어야지만 소유권을 갖지만 명의수탁자로부터 구입한 병은 선악 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데 다만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그때는 뭘 갖지 못하죠?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짜가지고 등기해 놓으면 뭐죠? 통정오해 표시. 제3자는 선이어야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습니다. 단순히 이름을 빌려서 등기해 놓는 것은 뭐죠? 명의신탁.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게 돼요. 3번 보시면 만약 X 토지에 대한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병은 악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기서 무효든 유효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4번 3의 경우 병이 을에 배신적 처분행위 뭐였어요? 적극 가담했으면 이제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유효한 명의신탁 기하에 X토지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을면을 경료된 후 을이 이를 임의로 정에게 처분했어요. 유효든 무효든 간에 정한테 팔아먹으면 갑은 날린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을한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거나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니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지문은 유효를 전제하고 있는데 저는 무효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원칙적으로 무효고 유효는 예외적으로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달라진 것은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고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구별 개념으로 갈 겁니다. 교재 몇 페이지냐면
몇 페이지죠? 갑자기 안 보이네. 182페이지죠. 182페이지 오시면 메뉴에 은닉행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탁행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행이 나오는데 사행이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채무자가 돈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킨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정도죠. 그럼 은닉행위와 신탁행위인데 먼저 은닉행위는 이러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요. A라는 부동산을 뭐 하고 싶냐면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라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물론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입니다. 근데 이 증여는 유효한데 요 증여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은닉행위라고 한다는 거죠. 숨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증여, 은닉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증여인데 매매한 것처럼 가정에서 등기해놨다가 걸리면 세무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 매매한 거야? 증여한 거잖아. 증여세 내 이러겠죠. 다시 말하면 매매는 무효지만 뭐는 유효한 거죠? 증여는 유효하니까 뭘 내란 얘기죠? 증여세를 납부해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을은 확정적으로 이미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집고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원래는 증여하고 싶은데 매매한 것처럼 가정에서 등기를 해놓으면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한데 증여는 숨어 있다 그래서 뭐죠?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으므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탁행위죠. 신탁행위 개념을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상대방이죠. 오타네. 상대방은 일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이걸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하고요. 키가 되는 단어는 뭐냐면 넘는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그래서 신탁행위는 우리 법에서 우리 판례가 말하는 신탁행위는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을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넘는 권리를 준다는 말은 큰 권리를 주는 척한다는 얘기고요. 신탁행위로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아둬야 될 것이 두 가지죠. 첫째는 양도담보인데 양도담보는 대표적인 뭐죠? 신탁행위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소유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우리가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양도라고 하니까 이걸 우리가 양도담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과 을의 의사는 담보를 설정하고자 하는 건데 외부적으로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고요. 실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주는 것보다 좀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탁행위는 유효합니다. 왜요?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주는 것보다 좀 어떻게 해요? 큰 것을 주는 척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따라서 양도담보는 뭐가 아닙니까?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탁행위는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를 말하고요. 이것도 대표적인 신탁행위로서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1억을 받을 채권이 있는데 병이 갑으로부터 대신 돈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그때 을이 만약 병한테 채권을 양도해 준 것처럼 하면 우리가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라고 하고요. 실제로 우리 병에게 채권 자체를 넘겨주는 것은 아니고 대신 돈을 받을 수 있는 대리권 정도를 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죠? 신탁행위입니다. 하나 조심할 것은 이 병은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병은 채권 자체를 넘겨받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병은 제3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이게 뭐죠?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고 요거는 신탁행위로서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까집니다. 자 이제 다 됐고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차고로 가야 되는데 이 차고도 시작하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좀 쉬었다가 차고 186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